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국내 축구 일정입니다. 첫 번째 수원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입니다. 수원FC가 대전을 상대로 최근에는 좀 약했습니다. 김도균 감독 체제에서는 호기롭게 대전에게 맞불을 놓았다가 수비 때문에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잦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는 김은중 감독이 선수비 후역습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는 지난 시즌 대비 수비가 안정화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김천이나 울산에게 크게 당하면서 페이스가 떨어졌기는 하지만 울산을 상대로 지동원 2승으로 이뤄진 공격수들의 전개는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대전이 중앙을 장악하려고 하는 강호들에게는 강한 편입니다. 특히 중앙에서의 압박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라 수원FC가 닭공 성향을 띌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대가 되었던 편입니다. 다만 압박을 무시하고 길게 가는 성향의 인천이나 잠그는 운영도 잘하는 포항을 상대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오히려 약체 운영을 하는 팀에게 약한 모습이 너무 잦다는 점은 대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수원FC가 올 시즌에는 수비와 역습을 가동하는 팀으로 바뀐 점이 중요할 듯합니다. 대전이 중앙에서 압박으로 괴롭힐 수 있는 팀을 상대로는 강한 편이지만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가는 팀들에게는 올 시즌에도 그다지 페이스가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원FC의 최근 기세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실점률 억제나 공격 전개에서 희망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수원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인천은 지난 경기에서 제주의 달라진 활동량에 공격수들이 집중 견제를 당하면서 고생했습니다. 다만 대구가 올 시즌에는 활동량이나 기동성에서 인천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두 팀의 대결에서는 속공과 속공이 자주 발생하면서 의외로 난전 양상이 나오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 상태라면 인천이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대구의 올 시즌 문제는 기동력입니다. 딸깍 축구 시절에는 측면에서의 연계나 젊었던 세징야가 기동력을 이용해서 전진하는 플레이를 선보였지만 올 시즌에는 전반적으로 뻥축구나 크로스로 이어지는 공격이 많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6라운드 기준으로 상대 진영에서 이뤄진 패스가 이번째로 적었던 것이 대구입니다. 그나마 중앙에서 공을 굴릴 줄 알던 베툴라가 빠진 것도 상당한 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기동력이라는 면에서 현재 대구가 인천에게 앞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두 팀의 매치는 속공과 속공이 부딪히는 상황이라 활동량과 기동성이 중요한데 대구가 베스트 11 고집이나 외국인 선수들의 노세화 등 공격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안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남 드래곤즈와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입니다. 전남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지난 경기에서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습니다. 확실히 체급이 높고 다이렉트하게 갈 수 있는 상대를 만나서는 전남이 앞에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려는 것이 잘 통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K리그 팀들은 전남의 적극성에 상당히 체력을 소모하고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여기서 에이스 발디비아를 투입해 후반에 골을 몰아치는 특성은 전남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안산이 냉정하게 공격적인 플레이가 장점은 아닙니다. 물론 플랜 자체는 적극성을 띠고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기대 득점을 높일 만한 플레이가 잘 나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 골을 추가 시간에 넣고 이겼습니다. 전반부터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후반전에 체력이 상당히 빠지는 모습이 있는데 상대의 후반 강세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단 수원 삼성을 제외하면 전남의 공격적인 플레이에 전진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이 에너지 레벨을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에 비해서 골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오히려 후반 에너지 레벨 감소로 이어지는데 전남이 이 타이밍에 에이스를 투입해서 수비진을 헤집어 놓는 것도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전남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원 삼성과 김포FC의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은 전남을 상대로 5골을 넣고 승리를 기록했지만 전남이 맞불을 놓았기 때문에 김포같이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도 그만큼의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실제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앉아버리는 상황이면 공만 돌리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등 아직 수비를 명확하게 돌파하는 지공 성향에서의 두각이 잘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포가 상당히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1대1 찬스를 놓치는 등 공격진의 결정력은 감독도 상당히 아쉬움을 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랜드전에서 상대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는 식으로 동점을 만들어 무승부라도 거두는 등 김포가 수원 삼성같이 올라오는 팀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도 앉아버리는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 뾰족한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김포도 수원 삼성같이 높이 올라오는 팀의 뒷공간을 넘기는 식으로 어느 정도의 효율을 낸 매치는 있었습니다. 물론 김포의 조직력도 슬슬 손발이 맞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충남 아산과 천안시티의 경기입니다. 아산이 천안을 상대로는 매우 의지를 불태우는 편입니다. 충청도 연고지 두 팀이고 아산이 신생팀인 천안을 상대로 지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산이 수비로 천안을 잘 오가매는 상황을 만드는데 강점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아산도 지난 경기에서 전반에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득점력을 선보이지 못한 것이 패배로 이어진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천안이 올 시즌에는 수비 우선이 아니라 공을 소유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격력 자체는 좋아진 모습이 보이고 있기는 한데 천안도 상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미드필더들이 지원을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1라운드에서 정석화가 빠진 상황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수비에서의 밸런스 문제도 상당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에게 지는 것을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는 요소로 여기고 있기도 하고 천안이 가지고 있는 수비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천안도 공을 소유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찬스를 어느 정도 늘리고 있어서 상경기 무득점에 그친 천안도 어느 정도 반격의 실마리는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아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